레이나입니다. 저는 평소 원서 리뷰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중급이나 고급 레벨의 학생이라면은 그냥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초급 레벨이신 분들도 원서를 읽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책을 선정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픽처북을 많이 읽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단순히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저도 재미있어야지 학생분들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읽어보고 정말 재미있는 책들만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제가 읽어본 여러 픽처북들 중에서도 정말 재밌었던 책들 5권,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다고 평가해 주셨던 그런 책들 5권만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을 때 와 너무 재밌어서 2번, 3번 읽었다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어서 직장 동료에게 막 책을 빌려줬다 하셨던 분도 계셨고, 또 어떤 학생분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책이라서 자녀분들과 같이 또 읽어보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공통적으로 책 자체는 너무 재밌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첫 번째 책은 The Giving Tree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책이 워낙 유명해서 그랬는지 그때는 진짜 거의 친구들 집에도 다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 책도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내용이었는데 원서도 굉장히 단순한 문장과 반복적인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익숙한 책이지만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싶어요. 초급 레벨의 학습자 중에서 정말 처음으로 영어를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번역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내용을 되살리거나 아니면 그 번역서랑 비교해보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냥 나무가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읽어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또는 사랑이라는 거는 주는 걸까 아니면 받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원서의 경우에는 나무를 she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여성명사, 남성명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영어에는 she와 he를 가지고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잖아요. 원서에서는 she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뭔가 나무와 소년의 관계를 그냥 우정의 관계 또는 사랑의 관계 정도로 봤다면 이거는 she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나무가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엄마와 아들의 관계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Giving Tree입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The Heart and the Bottle 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이 소녀는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밝은 어린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를 잃게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 때문에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를 크게 받았던 소녀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심장을 병에 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점점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간 소녀가 어느 날 그 병을 열어보기로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역시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기빙 트리보다는 조금 더 문장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꼭 누군가를 잃어서라기보다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나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나를 위한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책이고, 그러면 닫힌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사실 오늘 추천드리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잔상이 남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세 번째 책은 코비 야마다라는 작가가 쓴 What Do You Do With An Idea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크고 두껍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The Heart and the Bottle 이라던가 아니면 The Giving Tree보다 또 한 번, 다시 한번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진 책이에요. 그래도 뭐 부담 없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인데요. 이 책은 어떤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마치 계란?
같은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는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어느 날부터가 소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자꾸 자기를 쫓아오니까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년은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피해 다녀요. 하지만 소년은 아이디어가 주변에 있으면 점점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관심도 주고 그리고 먹이도 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아이디어가 커지는 거죠. 결국 소년과 아이디어는 행복한 결론을 맺는데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 키우는 걸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아이디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창의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이디어라는 건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되어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생각들을 그럼 나는 과연 무시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보다 오히려 어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주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어요. 단순한 문장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구동사로 많이 되어 있어서 구어체를 공부하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문장, 좋은 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픽처북이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들 책이 정말 좋은 게 많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 네 번째 책은요. 이씨라는 책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5권의 책 중에서 큰 울림을 줬던 책이기도 해요. 이씨라는 단어는요. 영어 전미어인데요. 어떤 단어 뒤에 이씨를 붙이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는 뜻의 red에다가 이씨를 붙이면 빨간색 같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This flower looks reddis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무 단어에다 붙여도 되는데 예를 들어 tennis라는 단어에다가 이씨를 붙이면 This sport looks tenni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는 테니스 같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I bought a bag and that bag looks oldish. 내가 가방을 새로 샀는데 그 가방은 굉장히 낡은 것 같아 보여.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미어 ish입니다. 이 책은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소년이 등장을 해요. 그는 어딜 가도 항상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의 형이 와서는 야 이게 뭐야 그림 너무 별로잖아 이건 진짜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소년이 크게 상처를 입고 그 뒤로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여동생이 와서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의 그림은 오빠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플라워 위시 하니까 난 이 그림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소년은 그 뒤로 이시한 그림들을 그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유튜브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유튜브에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서 이씨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 거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더라도 뭐 100만 유튜버 같은 영상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유튜비시한 영상을 만들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씨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 같은 완벽주의자에게 너무너무 큰 울림과 큰 교훈을 주는 책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는 유독 완벽주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제 주변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 자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마음 너무 이해 잘 하지만 그때마다 이씨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은 꼭 완벽주의자인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림도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책들과 What You Do With An Idea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문장이 길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단계별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책은 이씨였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A Bad Case of Stripes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꽤 유명한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는 강낭콩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핀스를 좋아하면 그건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감추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소녀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모양이 막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그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앞에 나왔던 책들과는 보다는 훨씬 더 길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자체는 굉장히 간결해요. 길지만 전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이 수채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림이 예뻐서 읽는 동안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특히 이 책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경쟁적인 사회를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과도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다는 학생분들이 많았고요. 의미가 너무 좋아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시선에서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자녀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책, A Bad Case of Stripes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철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로 총 5가지를 추천해드렸어요. 무엇보다 초급 영어 학습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단어들, 쉬운 문장들로 이루어진 책들로 구성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어휘 수준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한 권씩 읽어보시면 뭔가 영어 나도 한번 읽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5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주제들은 자존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 아니면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특히 한국인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들도 많고 울리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책들 외에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5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또 다른 책 추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